최근 OECD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전 세계 고등교육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지금 대학 시스템이 왜 이런 근본적인 전환점에 서게 됐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의 수많은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이 문제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이렇게 5가지입니다. 먼저 대학이 처한 현실을 보고 외부와 내부 문제점, 그리고 역할과 자원의 불일치라는 핵심 딜레마를 분석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대안은 없는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벼랑 끝에 선 대학입니다. 지금 대학이 겪는 위기, 이거요. 어느 날 갑자기 찬 하고 터진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재정 구조가 정말 서서히 무너져 내리다가 최근에 여러 변화랑 맞물리면서 그 취약성이 그냥 수면 위로 확 드러나 버린 거죠. OECD 분석에서는 이 상황을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속적 압력 아래에서 조용히 침식되는 구조. 이 말이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죠. 핵심은 이게 단순히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요? 표면적으로는 등록률도 높고 연구 성과도 꾸준히 내니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교육 자체로는 거의 수익이 안 나고 연구는 다른 데서 번 돈으로 겨우겨우 메꿔가면서 유지하는, 그러니까 아주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4가지의 거대한 압력이 대학 시스템을 동시에, 그것도 사방에서 막 뒤흔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 4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 글로벌 불안정성, 정부 예산의 한계, 그리고 AI로 대표되는 기술적 파괴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인구 구조랑 유학생 문제부터 보죠. 국내에서는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핵심 수입원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메우려고 유학생 유치에 막 열을 올리죠. 근데 문제는요. 이 유학생 수입이라는 게 지정학적 갈등이나 비자 정책 같은 거 하나에 그냥 크게 휘청일 수 있는 아주 불안정한 카드라는 겁니다.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예산이 좀 깎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면서 복지나 의료에 써야 할 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 예산이라는 한정된 파이에서 고등교육이 더 큰 몫을 가져오기가 구조적으로 너무 힘들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외부 요인, 바로 AI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그냥 새로운 기술이 하나 더 생겼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대학 졸업자들이 가졌던 핵심 역량, 예를 들면 고도의 분석 능력 같은 것들을 이제 AI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이제 와서 대학 학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그야말로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대학 내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왜 이런 외부 압력에 대학들이 유독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대학만이 가진 좀 독특한 내부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 내부에는요, 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4가지의 구조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는데 학과 중심의 조직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변화에 굼뜨고요. 둘째, 첨단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고정 비용이 있죠. 이건 보통 다른 수입으로 메꿔야 하고요. 셋째, 학생 상담이나 취업 지원 같은 서비스는 점점 늘어나면서 행정 비용은 계속 커지고, 마지막으로 학과별로 의사결정이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대학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4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과 자원의 불일치 문제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사회가 대학에 바라는 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정작 대학의 지갑은 그 어느 때보다 얇아지고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사회가 지금 대학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국가 혁신의 허브가 되어달라, 지역 경제도 살려달라,
평생학습의 재교육, 창업까지 정말 끝도 없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마주한 재정 현실은 어떨까요? 정부 지원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고 있죠. 등록금 수입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기술이나 인건비 같은 비용은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바로 이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을 분석에서는 구조적 불일치라는 개념으로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해야 할 일과 책임은 산더미처럼 늘어나는데 그걸 해낼 돈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학이 처한 딜레마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다시 그려 나가야 할까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거 하나만 하면 해결된다, 이런 식의 간단한 처방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대학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각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미션을 명확하게 다시 정의해야 하고요. 둘째, 그렇게 정해진 역할에 맞춰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에 기반한 정부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볼게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점점 늘어나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자원을 제대로 연결해주지 못한 구조의 실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법 역시 그냥 돈을 더 주는 걸 넘어서서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그런 재설계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학의 미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결국 대학의 미래를 만드는 책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키고 또 어떤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인지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